정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엘라이즈에서는 학벌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잘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좋은 채용하는 그 기업 찾기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고요. 작년 2022년부터 저희가 좀 시작을 해서 올해 2023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엔라이즈라고 하는 스타트업에 와서 엔라이즈의 그 채용 담당자이신 이승원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이승원 선생님의 자기소개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엘라이즈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원입니다. 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재를 모셔오기 위해 이제 엘라이즈를 관심이 있는 사람들, 지원자분들께 회사를 어필하기 위한 노력들을 발로 뛰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롭게 입사하신 분들의 온보딩을 담당하고 적응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엘라이즈 모든 구성원들이랑 함께 세계 최고의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발로 뛰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쿼트라든지 위피라고 하는 프로그램 내지는 그 상품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라고 좀 이게 알려지게 됐고, 엔라이즈 회사를 소개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라이즈는 기본적으로 연결을 통해 세상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회사입니다. 위피는 국내 소셜 디스커버리 서비스 1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강한 만남을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쿼트는 건강한 운동 콘텐츠를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위피랑 쿼트를 통해서 저희는 사람들의 삶을 좀 더 잘 다채롭게 변화시킬 수 있어서 세상을 좀 멋지게 바꾸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라이즈는 스타트업이지만 업력이 올해로 12년이나 되는 기업이거든요. 12년. 네, 짧지 않은 시간 많은 러닝을 쌓아온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전자책 서비스로 좀 시작한 회사거든요. 그러다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익명 SNS인 모씨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 1년 만에 다운로드 수 500만을 좀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2017년에 위피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 현재까지 국내 소셜 디스커버리 서비스 1등을 하면서 월 매출 20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쿼트라는 서비스는 2020년에 좀 런칭을 했고요. 네. 런칭 후 8개월 만에 매출 122억을 달성하면서 되게 압축적으로 성장한 플랫폼이에요. 저희는 이 러닝을 기반으로 앞으로 사람들에게 더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엔라이즈가 진출을 한다든지 또는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이렇게 궁금하긴 하는데, 저희 DNA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문화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데이터를 보면서 되게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전자책으로 시작을 했지만 SNS 서비스 그리고 소셜 데이팅 서비스를 런칭을 하면서 되게 많은 러닝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 해보면 어떨까? 이거 해보면 어떨까? 이런 자유로운 아이데이션들이 되게 발산적으로 일어나지만 이런 것들을 되게 수용하는 조직 문화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들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것에 열광할까? 그리고 어떤 것에 집중할까라는 것을 데이터 기반으로 많이 분석하면서 결과를 찾아낸 케이스가 위피랑 쿼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제 단계별로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전형 이후에 1차 직무 인터뷰, 그리고 2차 컬처핏 인터뷰, 다음에 처우 협의 과정을 거쳐서 입사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몇몇 엔지니어 직군, 개발자 직군과 관련해서는 1차 인터뷰 전에 코딩 테스트 전형이 있어요. 코딩 테스트 전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문의 주셔도 되고, 저희 엘라이즈 채용 사이트에 공고별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서류 전형 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엘라이즈의 지원자분들께서 제출해 주시는 모든 서류는 채용 담당자가 최대한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네네. 있고요. 1차적으로 어떤 스크리닝을 하고 있냐면은 이력서의 연봉 정보를 공개해 주시거나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해 주시거나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하이어링 매니저분들이 면접관 평가자분들이 평가하기에 불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력서에서 스크리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포트폴리오를 노션으로 페이지를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 노션 페이지가 안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지원자분들한테 좀 업데이트를 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직무 전문가들, 서류 평가자분들이 블라인드로 좀 참여를 하세요. 이 단계에서 한 평가자들은 다른 평가자들의 평가를 다 마치기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일단은 자기가 평가할 때는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조금 투명하게 최대한 공정성을 가지고 서류 평가가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서류의 평가를 하는 사람이 대표님이랑 만약에 제가 평가를 들어간다고 네네. 예시를 들리자면은 대표님이 먼저 평가 결과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가할 때 대표님의 평가를 볼 수 없어요. 일종의 앵커링을 좀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류 전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력서를 자유양식으로 좀 기술하라라고 하면 네.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막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엘라이즈 핵심 가치 중에서 자율성이랑 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라이즈 구성원들은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원자분들도 자기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 주시길 바라는 방향에서 자유양식의 이력서를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유 이력서지만 이 안에 온갖 스펙을 다 넣어야지 안심을 할 것 같은 마음도 들고 네. 또 학벌 스펙이나 스펙이 좀 부족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내놓을 게 없으니까 아무리 뒤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네. 정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엘라이즈에서는 학벌을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력서에 학력을 적지 않으셔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학력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좀 증명해 드리자면은 엘라이즈에 C레벨 분들이 계셔요. 경영진 분들이 계시는데 네. 경영진 분들이 모두 명문대나 뭐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영진 분 중에 한 분은 재학 중에 학업을 좀 포기하시고 그래서 해당 분야의 좀 전문성을 높여서 달려왔던 분도 계시거든요. 이분이 입사하고 나서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아예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학력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미팅이라고 설명을 자체가 좀 네. 굉장히 좀 캐주얼한데요. 이제 2번에 걸친 이제 면접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잠깐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엘라이즈는 기본적으로 직무 인사이트 소개하는 미팅 그리고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는 미팅 두 가지 단계로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자분들의 과거 경험을 좀 토파보고 그리고 촘촘하게 경험을 질문이 이어지기에 두 인터뷰 모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로 길게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1차 직무 미팅은 지원자의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구조화 네. 인터뷰가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출해 주신 이력서나 코딩 테스트를 기반으로 어떤 일을 했고 누구랑 했고 왜 했고 어떤 방식으로 했고를 인터뷰이한테 저희가 여쭤봅니다. 그리고 인터뷰 자리 자체를 미팅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뷰 해주시는 인터뷰어 분들도 마찬가지로 지원자분들께 우리 회사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 오시게 되면은 이러한 문제를 같이 풀게 될 거고 앞으로 이런 커리어를 쌓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소개를 드리는 시간도 인터뷰 자리에서 갖습니다. 그 다음에는 컬처 소개 미팅을 잡는데요. 엘라이즈는 갖고 있는 핵심 가치를 서로 잘 지키면서 성장하실 수 있는지 서로 핏을 맞추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원자분들께서 회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엘라이즈에서 이 지원자가 입사하시게 되었을 때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을까 하면 고민하면서 인터뷰가 좀 진행이 됩니다. 핵심 가치의 경우는 어떻게 확인한다는 이야기인지 좀 궁금합니다. 전 직장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대학교 때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은 평소 생활할 때의 경험이라든가 이거에서 자율성이 있으신지 팀워크가 있으신지 인티그리티가 충만하신지 이런 것들 기반으로 저희가 꼼꼼하게 탐침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있는 면접은 아니에요. 그래서 꾸밈없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억지로 자신을 꾸며내거나 아니면 포장하려고 한다면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또 하나의 팁을 말씀해 드리자면은 왜를 공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엘라이즈에서는 대부분 문제를 좀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했던 경험이나 그 과정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에서 아무리 멋진 디자인을 했더라도 그 디자인이 왜 이 폰트를 썼고 왜 이 색깔을 썼고 왜 이 레이아웃을 썼는지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Y를 자신만의 논리로 설명해 주시는 지원자가 매우 인상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좀 이렇게 기대하는 어떤 특징들이나 또는 역량이라든지 또는 우리 회사 직원들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어떤 포인트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참 적응을 잘 하시는데 성과를 내는데 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는 솔직함인 것 같습니다. 솔직함. 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구성원들이나 회사 그리고 조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이거를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냐라고 계속해서 공유를 하는 사람이 저희에겐 중요해요. 네. 유저들과 정말 최전선에서 맞닿아 있으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슈를 캐치하고 빨리 말해야 되고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의견을 말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 없고 솔직하신 분들이 저희의 인재상에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저희 인재라고 생각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시대에는 의미 있는 정보들을 내가 취합해서 정리하는 역량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엘라이즈에서는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하는 역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내가 어떤 것들이 인사이트를 얻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앱을 더 자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추가하면은 할 수 있을까 이런 가설을 세우고 실제 해결까지 하는 사람을 저희는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력서나 면접 과정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좀 어필하게 된다면은 저희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역량을 특별히 강조하는 어떤 그 맥락이 좀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는 직급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대리나 과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직급의 개념이 직급이 없거든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업무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팀원들의 공감을 얻고 동의를 얻어서 먼저 이거를 발의를 한 다음에 이것을 나아가게끔 구성원들을 설득하면서 일을 진행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가치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때 솔직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아니면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문화가 더 정착될 수 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런 훌륭한 조직 문화가 있다 또는 이런 포인트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십니까? 정말 특이한 점은 이 핵심 가치를 단순히 인사 담당자나 대표님, 임원분들 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 전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한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행동 양식을 붙인다던가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하는 표어 같은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성원들과 이제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뭐 워크숍이라든가 팀워크데이 아니면은 전사적으로 문제를 다 같이 오픈을 해서 해결을 보자 하는 오픈된 공간 그리고 오픈된 기회를 만드는 타운홀 미팅이나 아니면은 전사적으로 이제 핵심 가치를 빌딩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도 인사팀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 전체의 의견을 받아서 다 같이 진행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일을 할 때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업무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런 핵심 가치들을 다 같이 구성원 전체가 온라인이 돼서 함께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자체가 엘라이즈만의 좀 독특한 그리고 수평적인 그리고 민주적인 문화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회사가 좀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핵심 가치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는 5가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팀워크, 팀워크.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성, 세 번째는 인티그리티, 네 번째는 고객에 대한 집착, 그리고 5번째는
탁월한 성과 추구 이 5가지의 가치를 지키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티그리티를 얘기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그 요구되는 이 핵심 가치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거고요. 저희가 자율성을 갖고 팀원들에게 솔직함을 가지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고객에 대한 집착은 또 어떤 의미인가요? 회사는 고객에 좋은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했기 네네. 때문인데요. 그렇죠. 고객을 저희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 있는,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진짜 고객에게 좋은 가치를 전달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진짜 이거를 만들면 고객들이 원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일을 하는 것을 저희 핵심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엔라이즈가 기대하는 인재상과 또는 직원상이 좀 있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의 채용 절차를 밟고 있는데 어때요? 그 업력이 벌써 12년 정도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점점 자기주도적으로 생각하시고 사회 통념적인 그런 틀에 박혀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적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사회의 틀을 깨고 나만의 커리어를 쌓겠다, 나만의 기본을 쌓아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 나만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현재 엔라이즈에도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서 개성이 되게 넘치세요. 이러한 다양하고 자기만의 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업하면서 다채롭게 색을 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 교육적인 의미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좀 이렇게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요? 학교와 가정이 커버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생각도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미래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기만의 기본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10년만 해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는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그렇죠. 불과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챗GPT라는 이제 서비스, AI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서 정말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당장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에 저는 가보지 않은 길이나 해보지 않은 것에 도전할 때 가장 베스트는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하거든요. 기본이 탄탄하면은 어떤 변화가 찾아오든 우리만의 방식으로 빠르게 적응하고 거침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분들은 자기만의 기본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본은 단순히 모의고사 등급이나 수능 등급, 내신 등급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그러면은 그 어떤 일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본적인 역량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공부하게 된다면은 엔라이즈 같은 회사뿐만 아니라 어느 스타트업이든 어느 대기업이든 세상에 어떤 곳을 가서든 잘 날개를 훨훨 펼치면서 기본을 잘 갖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중고 학교에서 내 학창 시절의 그 경험을 가지고 볼 때 어떻게 살았어야 되겠구나, 또 내가 잘 살았구나, 뭐 그런 부분에서 네. 회고적 차원에서 좀 네.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잘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했던 게 지금 업무를 할 때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서보기도 하고 학생회 같은 활동을 하면서 동료들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었고 그 경험이 오히려 책상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영어 단어나 아니면은 내신을 공부하기 위한 것들을 외우는 시간보다 훨씬 저에겐 유의미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도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이나 IT 기업을 의식하면서 뭔가 우리 기업도 저렇게 사람을 뽑는 방식 혁신을 우리도 좀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 뺏겨,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어떤 기업에서나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은 지원자분들을 더욱더 면밀히 잘 보아야 하는데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거든요. 근데 학벌이나 스펙에 대한 기준 때문에 이런 인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놓치게 된다면은 그것만큼 손실은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인사 담당자분들, 네트워킹이 형성되어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서류 단계에서 학벌이나 스펙 그리고 면접 단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점점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자기주도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봤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지원자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주는 회사가 대세가 되고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엔라이즈라고 하는 스타트업 회사에 와서 채용 담당을 하시는 이상원 스님과 저희가 같이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학벌 스펙을 넘어서 채용을 잘하는 회사를 저희가 찾아가서 또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